4번 밀도 등호 밀도가 가장 큰 거는 E.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에 가라앉으니까 E, D, C, B, A 순서가 되겠죠. 5번 고체나 액체의 밀도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5.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5. 같은 물질의 경우 물체의 상태가 변해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X 변하죠, 그렇죠? 고체일 때가 밀도가 가장 크고 기체일 때가 밀도가 가장 작다라고 해요. 6번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떠오른다. 왜?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것도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특성 5번이 밀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0페이지 이제 용해로 들어갑니다. 자, 이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 용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이 6단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렇게 따지면 각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지만 이 용해도는 최소한 2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그리고 비중이 높은 데 비해 가지고 애들이 조금 어려워한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용해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용해도라고 하냐면은 어떤 온도에서 온도 요거 어떤 온도인지 요것도 뒷부분에 가면 온도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g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매 100g 대부분 이제 뭘로 나올 거냐면 우리 물로 나올 건데 물을 기준으로 나올 건데 그리고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그람 수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용질이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용어부터 살펴보면 용매는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 그를 용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매 대부분 얘가 누가? 우리 이 용매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 다음에 용질은 뭐니? 다른 물질에 녹는 것. 다른 물질에 이게 녹는 물질.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얘로 설탕이 많이 나와요. 설탕이라든지 소금. 그럼 물이 잘 녹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용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용액. 용액은 뭐니?
플러스 용질을 용액이라고 해. 용액. 쉽게 말하면 용액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균일 혼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균일 혼합물.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 용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면 설탕이 있고 여기다가 물을 섞어 가지고 설탕물을 만들었다. 설탕물을 만들었다. 그럼 이 설탕이 뭐가 된다? 용질이 되고 물이 뭐가 된다? 용매가 되고 어떤 걸 설탕을 녹일 수 있는 거. 설탕은 어떤 물질? 물에 의해서 녹는 거. 요 설탕물은 뭐가 된다? 용액이 된다. 두 개 섞은 거. 골고루 섞여 있는 거.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른다. 불균일 혼합물이 아니다. 균일 혼합물이다. 골고루 섞여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용액의 종류. 액의 종류. 골고루 섞여 있는데 얼마만큼 골고루 섞여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로 포화용액. 포화용액. 포화는 무슨 상태인지 알죠? 가득 차 있는 거. 가득 차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최대한 녹아 있는 최대한 녹아 있는 거. 이걸로 포화 상태라고. 와, 나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완전히 꽉 찰 동안 먹었어. 나 더 이상 못 먹어. 포화 상태야. 이렇게 한다. 그 포화 상태인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불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은 불자가 아닐 불자. 그러면 어떻게? 적게 녹아 있는 거. 적게 녹아. 이거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과포화 용액이라고. 과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은 뭐니?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보다 더 녹아버리는 거, 더 녹여버리는 거. 그래서 녹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녹지 않는 물질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태에 뭐가 있다? 고체 상태가 있다. 물에다가 설탕을 물 요만큼에다가 설탕을 이만큼 부으면은 어느 정도 넣고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녹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됐나요? 이제는 우리가 이 용해도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녹아있냐 이거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용매 100g입니다. 용매 100g. 이게 기준이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기준. 가끔씩 시험 문제에 용매 50g에 물 50g에 녹아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혹은 물 200g에 녹아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무조건 기준이 얼마? 100g입니다. 100g. 그러면 50g으로 됐으면은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200g이다 그러면 높여줘야 됩니다. 2배. 그러면 용매 100g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 그럼 이게 용해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50이다. 용해도가 50이다. 선생님 용해도는 그럼 그냥 50이라고 하나요? 뒤에 뭐 단위가 없나요? 오, 단위 없어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다. 그럼 용해도가 50이다라는 뜻은 여러분 여기서 숨어있는 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 용해도가 50이다 이 뜻은 풀어서 적으면은 물 100g에 누가 얼마만큼 녹아 있다? 물 100g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설탕이라고 합니다. 설탕의 용해도가 50이다 라고 하면 물 100g에 설탕이 얼마만큼 녹아 있다? 설탕 50g 녹아 있다. 이게 용해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숨은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용해도가 50이라고 하면은 설탕 50g이 녹아 있다. 그러면 이 용해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포화 상태다. 이렇게 되네요. 포화 상태다. 그럼 물 100g에 최대한 설탕을 몇 g 녹일 수 있다? 50g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물 100g에 설탕 20g밖에 안 녹였다. 그럼 무슨 상태야? 용해도가 50인데 여기다가 설탕을 20g만 녹였어. 그러면 설탕을 30g 더 녹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쵸? 그럼 20g밖에 안 녹아 있으니까 이 20g인 상태는 이 20g 녹인 설탕물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다? 여기서 불포화 상태. 더 녹일 수 있다. 적게 녹아 있다. 그럼 불포화 상태. 불포화. 근데 50g밖에 안 녹는데 여기다 60g 집어 넣었으면 얘는 무슨 상태다? 과포화 상태다. 과포화 상태. 이거 이해되죠? 요건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과포화 상태면은 몇 g이 덜 녹았다는 뜻이야? 몇 g이 덜 녹았니? 10g이 덜 녹았죠, 그렇죠? 그럼 10g을 덜 녹았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10g이 안 녹았다. 그럼 이 10g은 뭘로? 고체 상태로 있다. 고체 상태로 있다. 안 녹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흔히 석출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석출된다. 석출된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햄버거 5개밖에 못 먹는데 내 용량은 햄버거 5개야. 근데 나 햄버거 2개밖에 안 먹었어. 그럼 나 배고픈 상태잖아. 배고픈 상태다. 불포화 상태다. 햄버거 한 3개는 더 먹을 수 있다. 근데 내 햄버거 5개를 먹었는데 누가 공짜로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햄버거 2개를 더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걸까? 토해버린다. 토해내버린다. 그쵸? 햄버거 5개밖에 못 먹는데 7개를 먹었으니까 토해낸다. 과포화 상태. 토해내버린다. 토해낸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석출된다라고 표현한다. 이해됐습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용해도의 특징은 물질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한계가 있다. 어떤 거는 물 100g에 훨씬 더 많이 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조금밖에 못 녹을 수 있고 그 녹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바로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 다르다. 용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럼 용해도가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겠다, 그렇죠? 이것도 숨은 듯 용해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는 누가 따라 달라집니다. 용해도는 알아보세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용해도의 특징이에요. 됐니?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해도 중에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용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이제 3번 볼 건데 3번 보기 전에 뒤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쓰는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온도예요. 온도. 이게 용해도. 용해도는 그램 퍼 물 100g. 물 100g에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상태, B 상태, C 상태 있을 때 A는 무슨 상태일까? A는 이게 용해도 곡선인데 A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 A 상태를 우리가 과학화라고 합니다. B는 이거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C는 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물포화 상태. 세 가지죠. 요 그래프 선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포화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A를 포화 상태로 바꾸는 방법. A를 포화 상태로 이쪽으로 바꾸는 방법.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B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방법. 온도를 어떻게 한다? 높여준다. 온도를 높여준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40도라고 하면 온도를 10도에서 30도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0도일 때 여기가 포화 상태니까 구람을 어떻게 한다? 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용매를 어떻게 한다? 용매를 섭취한다. 용매를 섭취한다.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양을 어떻게 섭취해서 빼버리면 된다. 그러면 불포화 상태일 때는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요렇게 가거나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온도를 낮춰주면 된다. 두 번째, 이만큼 더 어떻게 하면 된다? 용매를 더 어떻게 한다? 녹인다. 이렇게 된다. 네. B는 포화 상태니까 포화 상태일 때 요때 용해도를 읽으면은 요때 물 100g 속에 지금 얼마만큼 녹아 있는 게 지금 최대한 녹아 있는 상태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 된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용해도는 온도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도 올라간다. 그럼 설탕을 더 많이 녹이려면은 차가운 물보다는 어떤 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설탕을 더 많이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교재에서 몇 번을 푸냐면은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 7번 문제 풀어주시고 요거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 지울 겁니다. 이제 상태 변화에 따른 용해도를 살펴볼 겁니다. 상태 변화에 따른 용해도, 즉 고체일 때의 용해도와 액체일 때의 용해도, 기체일 때의 용해도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알다시피 용해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도 어떻게 된다? 용해도도 올라간다. 이 고체 상태의 용해도는 시험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용해도에서 이 고체 상태의 용해도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그래프 형태로 나와요. 이 그래프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래프만 선생님이 골랐어요. 네. 보면 여기가 온도, 여기가 용해도. 용해도는 항상 단위가 없으니까 g에 물 100g에 얼마만큼 녹아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하나 볼까? 이게 질산 칼륨입니다. 질산 칼륨. 질산 칼륨을 질산에다가 녹인 거예요. 질산이라는 액체에다가 요 칼륨이라는 고체를 녹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요게 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거의 변화가 없는 염화나트륨. 황산뿌리. 자, 이 그래프 보고 여러분들은 뭘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용해도가 누가 가장 크다? 첫 번째,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일까 찾으면은 간단합니다. 기울기가 가장 큰 것, 기울기가 가장 큰 것 찾으면 된다. 누구니? 기울기가 가장 큰 게 누구니? 질산 칼륨이 되겠죠. 질산 칼륨. 같은 온도에 비교했을 때 같은 온도에 비교했을 때 제일 용해도가 큰 게 가장 큰 게 질산 칼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용해도가 가장 작은 물질, 당연히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것이겠죠, 그렇죠?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건 누구니? 염화나트륨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가장 작은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것.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온도 변화가 가장 큰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요거 찾으면은 마찬가지 기울기가 가장 큰 거. 누구니? 마찬가지 질산 칼륨입니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섭출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돼요. 섭출량이 가장 많다. 그럼 섭출량이 가장 많은 거 찾아라 그러면은 누구다? 질산칼륨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요 그래프 보고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세계 문찬 보는 거 시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속출량 그런데 속출량이 뭔가요? 이제 속출량 이 속출량 거는 계산하는 문제로는 무조건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꼭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건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섭출되는 거, 고체 상태로 섭출되는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어떻게? 처음 온도에 녹아 있는 양 여기다가 빼기 낮은 온도에 녹아 있는 양 이게 끝입니다. 처음 온도에 녹아 있는 양에다가 나중에 온도에 녹아 있는 양을 빼버리면은 얼마만큼 섭취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하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섭출량이 높다라는 거, 많다라는 거는 섭출량이 많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온도차가 크다 이렇게. 온도차가 클수록 섭출량이 많다. 다시 말하면 온도 변화가 가장 클수록 섭출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랑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아주 쉽게 내볼게요.
A 물질의 용해도 그래프다. 문제 1번 50도씨 물에 100g에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A의 섭취량은 얼마가 될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풀 수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다 이런 말은 못하겠네. 이게 섭출량 구하는 거에서 난이도 따지면 난이도 하, 난이도 하야, 난이도 하. 난이도 중도 이제 갈 건데 난이도 하. 선진아, 네. 얼마 나오니? 아니 못했어요. 아니 못했어? 채영아, 얼마 나오니? 채윤아, 얼마 나오니? 15? 자, 쌤이랑 봅시다. 정답입니다. 자, 물 150도씨, 50도씨. 아, 이거 안 썼네. 온도, 용해도, 물 100g에 50도씨 때 물 100g에 포화의 상태로 만들었다.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요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요기점이라는 뜻이다. 아까 여기가 포화 상태라고 했으니까 요점. 이게 포화 곡선이니까. 이게 포화 곡선입니다. 포화 곡선입니다. 아까 우리 살짝 했는데 포화 곡선 이쪽에 있으면은 무슨 상태? 여기 있으면은 과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요 밑에 있으면은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불포화.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물 100g의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포화 용액이 여기다. 그럼 포화 용액일 때 몇 그램 넣어다 있다라는 거야? 용해도가 35니까 용해도가 35다. 다시 말하면은 용해도가 35다 이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응? 용해도가 35다라는 뜻이 된다. 맞니?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어. 용해도가 35다. 용해도가 35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수분 뜻이 뭐라고 했어? 용해도가 35다.
용해도가 35라고 하는 것은 물 100g에 어떤 물질이 35g 녹아있다 이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 용해도가 35라는 것은 물 100g에 35g 녹아있다 이 뜻이에요. 35g 녹아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시켰다. 20도씨로 온도 50도를 20도로 냉각시켰다. 냉각시켰더니 그러면 화학옥선이 여기로 내려가네. 20g 이렇게 된다. 20도씨에서는 20g밖에 못 녹는다 이 말이에요. 20g밖에 못 녹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어떻게 되니? 고체 상태로 석출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20도씨 때는 몇 g밖에 못 녹는다. 20도씨 때는 용해도가 20이라는 뜻이야. 용해도가 20이라는 것은 물 100g에 20g 녹일 수 있다. 20g 녹일 수 있다. 근데 아까 35g 녹였는데 물이 20g밖에 못 녹이니까 몇 g이 못 녹니? 15g이 못 녹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봐. 섭취되는 음식의 양. 처음 온도에 녹아있느냐? 처음 온도에 50도에 녹아있느냐? 35g 빼기 나중 온도 20도씩 녹아있는 양 20g 빼면 정답은 몇 g? 15g이 된다. 됐나요? 이거 너무 쉬워. 이거 난이 타야. 난이든지 충분하세요. 이제 70도씨라고 해봅시다. 70도씨. 자, 70도씨 물 50g에 용해도가 25g 녹였다.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은 얼마일까? 이거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물 50g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게. 노장분이 계산을 해봐야지. 안에도 상 되지.
요 섭출량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이 섭출량 구하는 거는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2번 문제 난이도 중 풀었니? 요건 뭐냐면 이게 왜 난이도 선생님 왜 이건 난이도 하예요 하면은 얘는 물 100g 기준으로 우리 용에다 물 100g이니까 100g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제일 쉽다. 그럼 여기서 뭐 여기 빼기 여기만 하면 끝난다. 되게 간단한 건데 난이도 중은 조금 어려워요. 나오니? 분수로 나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자, 70도씨 물 50g에 70도씨, 여기 70도씨야. 어쨌든 몇 g 녹아있다? 25g 녹였다. 25g 녹였다. 이것은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역대는 지금 현재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포화라는 말이 없어 지금. 여기는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여기는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포화 상태가 아니야. 지금 현재 그냥 25g 녹여 있어. 근데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섭출량을 20도씨 때 냉각시켰을 때 20도씨 냉각시켰을 때 용해도가 얼마니? 20이죠. 이때 20도일 때는 용해도가 20이야. 근데 여기서 용해도 20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아까 숨은 뜻이 뭐라고 했니? 용해도가 20이라는 건 숨은 뜻이 뭐니? 숨은 뜻이 뭐니? 이거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돼. 용해도 20이라고 하는 것은 물 100g에 얼마만큼 녹아있다? 20g 녹아있다. 이 뜻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물 몇 g? 50g이다. 그럼 물 50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물 100g에 20g 녹아있으니까 물 50g이면 얼마 녹아있다? 10g 녹아있는 거예요. 10g 녹일 수 있다. 10g 녹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용해도가 20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20도일 때는 물 100g에 20g 녹일 수 있다. 그러면 물 50g이면 얼마만큼 녹일 수 있다? 10g 녹일 수 있다. 70도씨에서 어쨌든 25g 녹였어. 근데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물 50g일 때는 10g밖에 못 녹여. 그러면 섭출되는 양은 얼마일까? 간단하죠? 지금 처음에 온도 25g, 처음 온도에 녹아있는 양 25g, 25g 빼기 나중에 녹아있는 양, 나중에 어쨌든 20도일 때 용해도가 20도시면 그건 물 100g일 때 20인 거고 지금 물 50g이라 했으니까 10g 녹을 수 있다. 그럼 10g 녹아있는 양 10g 계산한 거 얼마? 15g. 이해됐죠? 이게 난이도 중이다. 왜? 얘는 물 50g을 기준. 물 100g 나오면은 시험 문제 물 100g 나오면 제일 쉽다. 땡큐 이렇게 된다. 이제 물 50g이면은 요거를 봐야 된다. 난이도 이제는 상이다. 난이도 상. 난이도 상은 뭐냐? 포화용액이 이제는 다른 거 없고 물 100g 이렇게 없고 포화용액이다. 포화용액 20g이다. 포화용액 320g이라는 요 말은 요 숨은 뜻을 또 파악해야 돼. 70도씨 때 용해도가 얼마니? 60이죠. 그쵸? 선생님 포화용액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더하기 뭐였습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라고 했죠? 맞나요? 왜? 설탕물은 물에다가 소금 더한 게 설탕물이잖아. 그럼 포화용액 320g이라는 것은 물 100g으로 했을 때 물 100g에
70도 옹매도 용매도가 60이니까 100g에 60 녹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g 70도 있을 때는 원래는 용매 100g에 용질 60g을 녹일 수 있는 용액이 160g이다. 맞나요? 맞나요? 근데 지금 포화용은 320g이에요. 320g이라는 것은 얼마야? 물 100g에 200g에 2배를 해줍니다. 용질 몇 g 녹아있다? 120g 녹아있다. 그래서 용액이 320g이다. 이 뜻이 된다. 그쵸? 이 2배를 지금 2배 해줬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50도로 냉각시켰을 때 50도로 냉각시켰다. 50도로 냉각시켰다. 70도로 50도로 냉각시켰다. 50도 있을 때는 35다. 50일 때는 35다라는 것은 물 100g에 35도가 있으니까 용액이 얼마? 135g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맞나요? 그러면 지금 200g에 120g 녹아 있으니까 원래는 100g에는 얼마 녹아 있다? 60g 녹아 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320g 2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도 몇 배를 해줘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200g에 70 그래서 270g 용액이 된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양으로 해놓고 이제 계산한다. 처음 온도에 녹아 있는 양, 처음 온도 70도씨에 녹아 있는 양이 몇 그램?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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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50도 했을 때는 몇 그램 녹일 수 있다? 70g 녹일 수 있다는 거죠. 70g. 빼면 얼마? 50g. 이게 속출량입니다. 됐나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 말. 됐나요? 그러면 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이번에는 70도씨 물 100g에 50도씨로 냉각시켰다. 이때 섭출량은 얼마일까?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 그쵸? 얼마가 됩니까? 숫자로 그냥 팍팍팍 나온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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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100g에 70도씨 물 100g에 60g 녹아 있다. 50도로 냉각시키고 50도로 냉각시키면 35니까 어떻게 60g 빼기 35g 하면 얼마 나온다? 25g 나온다. 이렇게 물 100g 기준으로 하면 너무 쉽다. 그냥 요수 요 차이만 빼버리면 된다. 이게 난이도 하. 그래서 우리는 물 100g 기준 주면 너무 좋다. 선생님 제발 물 100g으로 시험 문제 내주세요. 선생님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50g 혹은 물 200g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하기 50g은 2분의 1 해줘야 돼. 만약에 물 200g 하면은 2배로 다시 늘려줘야 돼. 포화용액을 하면은 이 포화용액에 숨어 있는 게 물 100g과 용질 100g이 녹아 있는 거구나. 이것도 같이 해줘야 돼. 됐나요?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 미안한데 지금 선생님이 시간 조절을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 대신에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선생님 조금 일찍 끝내줄 테니까 우리 70페이지 4번 요거만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알겠죠? 얼마 안 걸려요. 선생님 알겠지? 미안하다.
그럼 4분 잠깐만 하자. 이거 찍었니? 그럼 선생님 미안한데 선생님 여기 칠판 최대한 빨리 지울게. 최대한 빨리 지우는데 너희들 몇 번 할 거냐면은 와 이거 9번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구 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게 되면은 용해도 구하라고 했는데 물 25g이야. 용해도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한다? 물 100g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 물 25g이니까 물 100g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만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40g 나옵니다. 40g 해야지 정답이에요. 아니네. 자, 이거야. 지금 60도씨의 온도에서 지금 25g이 녹아있어. 아니, 물 25g인데 몇 g 녹일 수 있다? 네. 10g 녹일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한다? 무조건 물 100g을 기준으로 한다. 100g, 물 100g 하려면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4 해줘야 돼. 그럼 얘도 곱하기 얼마 해야 돼? 4 해줘야 돼. 그럼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게 40g이야. 그럼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게 40g이니까 용해도는 얼마? 40이 된다. 선생님 용해도는 따로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40만 적으면 된다. 이렇게. 자, 마지막 70페이지 빨리 갈게요. 기체 용해도. 기체 상태일 때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냐? 고체 상태일 때는 뭐만 온도만 영향을 줬는데 기체 상태일 때는 영향을 주는 게 누구다? 두 개다. 누구? 온도와 압력이다. 온도와 압력. 밀도도 마찬가지요. 용해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잘 보세요. 먼저 온도와 관계. 온도와 기체의 용해도. 온도와 기체의 용해도. 다시 말하면 온도가 어떨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는 증가한다. 즉 온도와 기체 용해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다음 두 번째 압력과 기체의 용해도.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도 증가한다. 따라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비례 관계다. 이거는 이 기체 용해도는 무조건 실험의 형태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냥 실험 아니고 시험 문제 내면은 그냥 요러고 객관식으로 내면 너무 땡큐고,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관이 똑같은 시험관이 4개가 있어요. A, B, C, D 있다. 여기에 선생님이 물을 이렇게 채웠다. 물을 이렇게 채웠다. 이때는 얼음물, 얼음물. 얘는 따뜻한 물. 잘 봐요. 그다음 여기는 마개를 닫아놨어. 마개를 씌웠다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압력을 비교를 해보는 거고, 얼음물과 따뜻한 물은 뭘 비교한다? 온도를 비교한다. 온도를 비교한다. 됐니? 여기다가 뭘 했냐면 우리 콜라를 집어넣는다.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집어넣다. 여기서 첫 번째 용해도 순서, 두 번째 기포 발생 순서,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다.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해도 누가 제일 높니? 용해도. 자, 일단 온도부터 보면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그러면 얼음물이 있는 게 더 용해도가 높다, 따뜻한 물일 때는 용해도가 낮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압력과의 관계,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지금 막혀있을 때가 더 용해도가 높다. 그럼 용해도 순서는 누가 제일 크다? B가 제일 크다. 맞나요? 온도도 낮고 압력도 높으니까 B가 제일 높다. B가 제일 높다. 그럼 누가 제일 용해도가 낮겠니? C가 제일 낮겠죠, 그렇죠? 이런 비용식 이렇게 된다. 됐나요? 이런 비용식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포 발생수. 탄산음료니까 기포가 발생된다. 이 기포는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포수가 어떻게 되니? 반대입니다. 이 기포는 용해도하고, 용해도가 낮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응? 용해도가 낮을수록, 쉽게 말하면 적게 녹아있을수록 기포가 많이 나오잖아. 많이 녹아있으면 기포가 발생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포 발생수는 뭐랑 반대다? 용해도랑 반대가 된다. 그럼 기포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 어떨 때? 기포의 발생량은 B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B가 제일 많다. 어디가? C가 제일 많습니다.
기포 발생수는 이거 C가 제일 많고 그다음 B가 참고적으로 그냥 풀 A, B, C, D 다 비교를 해보면은 굳이 비교를 해보면 B 그다음 A 그다음 D 그다음 C 이렇게 됩니다. 제일 큰 건 B, 제일 낮은 건 C. 여기 반대로 하면은 C, D, A, B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포가 언제 제일 적게 돼? 여기가 기포가 제일 적게 발생한다. 그리고 탄산음료 안 따있을 때는 기포 거의 안 생긴다. 콜라 안 따면은 기포가 발생 안 되죠, 그렇죠? 압력이 높으니까. 근데 콜라 따버리면 뚜껑 따버리면 피익 하면서 거품이 쫙 일어나죠, 그렇죠? 왜 그때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치 따면 거품 쫙 올라오는.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치 따면 거품이 덜 올라오는데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지금 햇볕에서 쫙 따면 확 넘쳐버립니다. 그게 이 원리. 됐나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프린트물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물 풀고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천지도 다음부터는 4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프린트물이라든지 책 이런 거 모르는 거 채점하고 거기에 이해 안 되는 거 쓰면 다시